이슈 딥다이브 흔들리는 시장의 중심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보시죠. 반도체주 버블 구간이었나? SK하이닉스가 정작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6년 만에 5조 원대의 영업이익, 그것도 또 역대 최대를 기록한 그런 영업이익을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을 정도로 8.6%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오늘 실적 발표하고 많이 하락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주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버블이었나?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두 분 버블이 끼고 지금 좀 빠지는 단계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버블 끼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지 의견 간단하게 먼저 여쭐게요. 먼저 임순재 대표님. 아직 버블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손 팀장님. 저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주의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 대표님? 일단 SK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이제 약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시장 예상치가 보수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좀 크게 상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에는 충족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HBM3 D램에 대한 매출 호조세가 지속이 됐고요. 특히 이제 전분기 대비로는 이제 80% 이상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로는 25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HBM3 D램에 대해서는 판매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이 SSD 낸드 같은 경우도 전분기 대비 5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실적의 상당 부분 이제 성장에 기여를 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장 영업이익 자체가 시장에서는 한 5조 2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좋긴 했지만 이 시장에서 일부 예상했었던 6조 가까운 그런 이제 영업이익을 못 달성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전혀 이제 미국의 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큰 폭으로 낙폭을 보였다라는 것도 되게 주가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I에 대한 투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알파벳이 이제 그러한 이제 느낌의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 AI에 관련된 를 포함해서 이런 시설 투자에 지금 한 130억 달러, 분기에 한 130억 달러가 투자가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대부분이 AI 인프라 투자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그러면 AI에 130억 달러씩 분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그만큼 발생했느냐라고 보면 가장 이제 AI 투자와 연관되고 있는 게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라우드 관련돼서 매출액이 분기에 100억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13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10억 달러 정도 번다? 아직까지는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시장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이런 AI의 투자가 계속 이렇게 큰 폭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라고 보면 아마 수익률이 계속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런 우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뒤집어 생각을 하면 알파벳이 130억 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 이런 투자가 한동안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관련된 투자가 관련된 기업들은 그에 따른 매출 성장세가 한동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투자 우려감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AI뿐만 아니라 일반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AI발 이런 우려감으로 인한 오늘의 낙폭은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언제쯤 우리 반도체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인가도 또 하나의 숙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손여루 팀장님도 지금 반도체주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먼저 들을게요.
네, 우선 그 앵커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버블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버블이 1도 아닌 것은 아니죠. 그래서 버블이 어느 정도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한 15에서 20% 정도 버블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은 당연히 보지도 않지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이 기업의 주가가 적정 가치인가를 보는 걸 보통 뭐 배당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가 뭐 PBR 이런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은 보통 퍼가 한 5에서 14입니다. 이걸 역수로 따지면은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원금을 되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물론 지금 30대 중반에 뭐 한 78, 70살, 80살, 뭐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뭐 내가 이 투자금을 투자했을 때 50년 뒤에 원금을 찾는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투자를 했는데 뭐 3년이나 5년 뒤에 원금을 찾는다? 아, 요건 내가 조금 인정하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역수 따지면 내가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 퍼가 5년이 넘는, 이제 퍼가 5가 넘는 종목은 내가 이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5년 뒤에 원금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투자 인사이트는 당연히 가치 투자 입장이고 우리가 고퍼주를 투자하는 거는 이 성장성을 인정받았고 시세 차익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걸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제 투자 원칙이 있지만 퍼가 5에서 10에 있는 건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만 퍼가 사실 30이 넘어가는 거는 약간 경계라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뭐 나스닥이 뭐 지금 뭐 13일 연속 상승, 뭐 25일 연속 상승 이랬을 때 저는 지금 당장 투자하자 이런 말씀 드려본 적이 없어요.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말려드리지 않지만 투자하실 때 원래 비중의 절반을 매매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퍼가 70,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 그다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원래 12였는데 실적 발표하는 순간 7.5가 됐기 때문에 저는 절대 부담될 수치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퍼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 기업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실적 추이보다 주가 상승폭이 빠르기 때문에 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적 발표 내용, 전문가분들이 보는 내용, 그 다음에 구글, 테슬라가 밀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드웨어, 장비 기업들은 어떤 기술 개발이 들어가면은 장비를 팔면 장비 대금을 보통 줍니다. 그럼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뭘로 먹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 엄청나게 발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 서비스 구독료로 수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끼어드는 광고로 돈을 법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콕 집어주신 게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나 전기차나 집중하고 있는 게 이익 성장폭이잖아요. 뭐 우리가 제조업도 뭐 전년 대비 뭐 20%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뭐 엔비디아 뭐 2차 전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매출액, 영업이익 200% 증가, 그 다음에 이익률, 총이익률, 매출 총이익률이 막 70%,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80%. 내가 100억을 팔아서 다른 제조업들은 20억을 남기는데 그들은 100억 팔아서 80억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부담된다라는 말은 했었고, 아, 그만큼 기술력이 되는구나라고 판단했는데 지금도 대표님께서 찍어주셨지만 100억을 팔아서 10억도 못 남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기업들이. 그러면 내가 이 점유율을 챙기고자 이 시장에서 AI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내가 투자하다가 넘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앵커님은 워낙 이쁘셔서 그런 기능을 안 쓰시겠지만 내가 사진을 찍으면 AI가 보정을 해줘서 더 이쁘게 나오는 그런 AI를 하는 기업이 있는데 적자가 나와가지고 그 기업이 지금 뭐 접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데 기술 발전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기술 발전이 소비로 꼭 이어지는 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소비를 냉철하게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 뭐 OLED TV, 뭐 스포츠 선수들 막 땀방울까지 다 나온다. 근데 땀방울까지 나오는 건 좋은데 내가 이걸 살까 말까는 소비자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이 기대감의 주가가 올랐는데 이 기대감 실적은 잘 따라가고 있는데 그 뒤에 우리가 예상한 거대로 실적이 나올까? 근데 생각보다 한번 제동이 걸리니까 투자분들께서 고민을 하는 거고 이 경영자분들이 아이고 저희가 요거 기술력을 구현하는 건 좋은데 투자하기에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런 입 밖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도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도 XAI에다가 투자할지 말지 이제 그 트위터에다가 투자까지 이제 설문조사까지 맡겼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투자분들의 투심 악화가 있었고 우리는 그런 거를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실적 피크를 보기 전까지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런 투심 악화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SK하이닉스 이번 실적 발표는 정말 괄목할 만했다. 그다음에 이런 호실적에 주가도 많이 상승했는데도 12개 선행퍼가 7점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눌림목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한 2, 3일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고성장 그리고 엄청난 그 투자, AI 관련한 투자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 그런 기업들 안에서 투자에 대해서 조금 주춤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여전히 실적은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갈 것이라고 두 분 모두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요. 간략하게 윤순재 대표님은 SK하이닉스 언제쯤에 공략 생각하세요? 일단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아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HBM3에 대해서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제 HBM3E에 대한 부분도 퀄 테스트를 아마 하반기에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이 지금 아마 SK하이닉스 주가를 같이 좀 맞물려서 지금 하락폭을 좀 더 키웠다라는 거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까지는 AI 칩에 대한 이제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유지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좀 깨질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실적 이런 영업이익의 증가폭도 예상보다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주가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되면 만약 한 18만 원대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뭐 저가 매수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8만 원 지금 위에서 이제 움직이곤 있지만 향후에 HBM3에 대한 납품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밀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손열호 팀장님 관심주 짚어주시죠. 간략하게 네, 주시죠. 시간관계에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대포가 7.71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은 당연히 이 적정 가치를 판단해서 적는 건데 내가 이 행동으로 옮기는 건 기술적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사실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물어보셨으면은 한 20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61선 아래로 밀렸으면 보통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이거는 뷰가 좀 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다음 지지구간을 봐야겠죠. 다음 지지구간은 18만 원대부터 17만 원대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30% 정도 위치하고 있고 여기 120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계적으로 19만 원과 17만 5천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 준비를 한 다음에 일봉이 잡히거나 이 수급상의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를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신 분들 두산테스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 보편적인 투자 인사이트는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다. 그 다음에 국내 후공정 기업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이 정도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제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빼고는 두산테스나가 탑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후공정 패키징 1위 기업이고 약간 삼성전자 밸류체인 투자 인사이트 반, 그 다음에 두산그룹주 이 경영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반사익 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 두산바켓, 두산 에너빌리티를 갔는데 지금 증권신고소에서 금융위원회가 퇴짜를 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반사익을 좀 두산 테스나가 입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 테스나, 나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가이드라인 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셀트리온 본격 랠리 시작점.
네, 이번 주 들어서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셀트리온 20만 원 선까지 진입했습니다. 임 대표님, 본격 랠리 시작점일까요? 일단 뭐 기대감이 큰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의 이제 2분기 실적은 이제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매출 부분이 좀 커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매출이 7,900억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한 5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한 60% 감소한 이제 711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영업이익은 이제 작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상각을 하면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하반기 이후에 개선이 될 거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매출 성장세를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이 유럽 내에 지금 뭐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내에 뭐 램시마 SC, 그 다음에 이제 베그젤라, 유플라이마, 뭐 이런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의 지금 뭐 시장 점유율이 계속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송도 제3공장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이 이제 돌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면 올 연말 정도 되면 아마 본격적인 가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그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생산 능력이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의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생물보안법도 이런 이제 CDMO 관련된 기업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뭐 셀트리온이 가장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유럽 시장, 미국 시장입니다. 근데 유럽 시장에서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아직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서정진 회장이 미국에서 뭐 여러 이제 세일즈를 위해서 이제 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에서 얼마만큼의 성장세가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느냐 여부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상반기에는 뭐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이후에 이런 성과가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하는 대로 실적 성장이 나온다면 꾸준한 주가 상승 하반기 내내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 보셨는데요. 손 팀장님, 셀트리온 본격 랠리 시작점일까요? 네,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 역시도 한 2주 전인가 한 달 전에 제약바이오가 처음 움직일 때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확인하기 싫고 지금 당장 제약바이오를 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께는 제가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을 권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저는 셀트리온을 더 권해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실적 추이나 시가총액 규모나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게 셀트리온이 조금 더 나았기 때문이죠. 근데 다행히도 삼성바이오스가 먼저 움직이고 셀트리온 뒤늦게 움직이는 모습이어서 다행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삼성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투심이 상당히 개선됐던 게 이 트럼프 대선 후보가 이 법적 리스크를 이겨내고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중국을 때리겠다 이야기를 했고 이제 바이오 보안법을 도입을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상승했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사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일라릴리랑 노보노디스크랑 로슈가 나오면서 비만 당뇨 치료제로 이제 온기가 이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틱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셀트리온이 그 뒤를 쫓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지금도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선 후보랑 해리스 부통령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랑 지지율이 박빙을 보이면서도 그들의 공통점은 중국을 견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로비가 합법입니다. 우리 잘 봐달라고 이렇게 뭐 식사 대접을 하거나 뭐 그런 거죠. 우시바이오가 지금 미국에 대한 이 접대 금액이 4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우시바이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초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들이 초조하게 행동을 했을 때는 국내 CMO 기업들이 더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러면서 이제 삼성 바이오닉스가 호실적 발표했고 컨퍼런스 콜에서 공장 가동이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증설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고 이를 토대로 셀트리온이 그 뒤를 쫓는 모습이죠.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증권사 리포트에서 꾸준하게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오늘 대표님께서 개장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신 걸 전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증설 진행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든든한 전방 기업들이 만든 기업들의 이제 신약이 라이센스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CM으로 넘어오면 상대적으로 뭐 70%, 60% 가격에 성능이 유사한 그 약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CMO 기업들의 수혜가 전망이 된다 이런 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고 뭐 셀트리온이 팔고 있는 뭐 램시마 SC나 아니면은 뭐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에 관한 점유율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긍정적인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되고 있고 서정진 회장이 돌아왔죠. 서정진 회장이 돌아온 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셀트리온을 글로벌 탑 10으로 키우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에 이제 투자분들께서 동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조금 눌림목 나오는 걸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사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셀트리온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한미약품이랑 종근당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한미약품이 약 1주 반가량 기간 조정 거친 다음에 사실 이 기간 조정도 개인 매도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좋다 판단되고 있고요. 뉴스 보면은 국내 비만 당뇨 치료제 중에서 유일하게 임상 3상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아실 거고 이제 MASH라고 합니다. 대사 이상 지방 감염 치료제죠. 예전 이름은 이제 NASH였습니다. 비알코올성 간암 치료제죠. 이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게 통과됐을 때는 마일스톤과 로열티가 연에 8,500억 원가량에 달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용 탈모 치료제 깜짝 놀랐습니다. 종근당을 오랜만에 팔로우업을 했는데 주사용 탈모 치료제 CKD843이 임상 3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매출 발현에 굉장히 좀 가까워졌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스 셀트리온과 공통점이 본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 본업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약이 임상 3상 간 거, 그다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다양한 파이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상당히 리스크가 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 위치 괜찮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 좋으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손여로 팀장은 관심주의 키워드를 딱딱 꼽아주셨는데요. 셀트리온은 CMO 바이오시밀러, 한미약품은 비만치료제 등 신약과 또 종근당 탈모치료제 신약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네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보시죠. 현 시장 투자 전략은 임순재 대표님, 시장 어렵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네, 얘기들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요. 전략 세워주시죠. 아마 당분간은 미국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좀 연동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이제 변동성을 좀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 이제 후보가 이제 바뀌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경쟁 구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뭐 단기적인 움직임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2분기 실적들이 계속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뭐 주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런 실적들이 시장 예상치를 얼마만큼 비트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달라질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지금 이 실적들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알파벳이나 아니면 테슬라처럼 주가가 좀 급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도 그 영향이 같이 좀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단 미국이 많이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올라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고요. 대신 이제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중심으로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오늘 같은 장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관심 사항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런 종목들이 만약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흔들림에, 미국장 흔들림에 사실 좋은 실적이 좀 묻히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실적들 잘 체크를 해보면서 의견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손여로 팀장님, 시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언제쯤 바닥이 나올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음 주 중순쯤에 1차적인 바닥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이건 더
확인을 해야겠지만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뭐 경제 지표나 어떤 투자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유추가 됩니다. 우리가 신용자금이 18조가 넘어서 20조가 넘어간 지가 약 일주일 후 됐고요. 보통 이거는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화가 나실 겁니다. 저는 반대매매 횟수를 좀 보거든요. 반대매매 금액이랑. 그래서 보통 반대매매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제 20조가 넘어갔으면 약 18조가 이제 약간 과열 구간이고 약 15조, 12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매매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제 뉴스에서 나오죠. 근데 지금 제가 최근까지 본 거는 반대매매가 100억이 나왔고 미수금이 1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보통 제가 과거 경험상을 봤을 때 한 3일 간격이나 일주일 간격 뉴스가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봅니다. 개장할 때 개인의 매도로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2시 반에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가 나왔을 때 그걸 저는 반등 시그널로 봐요. 근데 그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제가 반등 시그널이 확인되면은 반등 시그널이 확인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는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현금 확보해라. 뭐 올라왔을 때 뭐 실적이 나올 종목을 공략을 해라. 이런 좀 허심탄회한 종목보다는 약간 매매 관점으로 내가 이제 보유를 할 때, 분할 매수를 할 때, 분할 매수 기간을 조금 더 늘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통 분할 매수를 한 3번 정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약 5번까지 이상으로도 좀 쪼개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오늘 관심주로 많은 종목 소개를 드렸지만 그 종목을 지금 당장 현재가로 사실 분들은 안 계실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매수 적기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갖고 온 것이지, 이 종목들을 지금 당장 가격대를 매수를 하기보다는 차트를 보시면서 이 종목을 5번 쪼개서 매수를 해보고, 이거는 진짜 우리 투자분들 화나실 텐데 인버스 상품을 조금 활용을 해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보통 뭐 선물 매도나 뭐 풋옵션 이런 것들 권해드리는데 사실 그런 것들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지수 인버스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200 선물 인버스 2X나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오전에 사가지고 정규장 마감에 매도하는 등 좀 그런 영악한 매매가 필요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지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응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주 빅테크 실적 발표, 반대 매매 2가지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제 거인들의 시선으로 오후장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입니다.